코노피튬이랍니다. 코노피튬 중에서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 사나이거든요. 특히 이 아이는 펠루시덤 종류 중에서는 아마 입장이 제일 작은 아이 같아요. 아주 오글오글해서 무진장 쬐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수없이 더블로 2분지씩 해줘가지고 이렇게 커진 아이들이라서 저에게 온 지 아마 엄청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물가물하답니다. 다육이 머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순백에 아주 고결한 꽃을 피워주었는데, 이 아이가 향만 있다 그러면 완전히 까무러칠 것 같은데, 꽃은 고귀함이 돋보이는데 향은 없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꽃을 피워주는 코노피튬이랍니다. 이제 찬바람에 연속들도 아주 그냥 안절부절 꽃 피우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인가 봐요. 코노들이 여기서 저기서 꽃망울을 터트려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제대로 된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펠루시덤의 예쁜 꽃을 감상하셔요. 코노들은 이런 기분에 피우거든요. 가을, 꽃이 귀한 가을에 멋지게 피워주는 코노피튬이랍니다. 푸른 똘맹이, 푸른 똘이죠. 알비니카나입니다. 이 알비니카는 푸르름이 돋보이는 리투스종에서 특이한 품종이랍니다. 이렇게 몸체가 완전 청록색이거든요. 그래서 푸른 똘맹이랍니다. 이 알비니카를 일주일 전에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알비니카는 뽑아서 한 보름 정도 충분히 말렸답니다. 충분히 말려서 잔뿌리들을 이렇게 다 털어내고, 몸체에서 입장에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서 삽목을 했거든요. 분갈이를 해냈는데, 오늘 일주일 된 결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요즘 리투스의 계절이죠. 코노의 계절이라서 코노들이 먼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리투스도 성질 급한 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꽃 피는 시기에는 단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이 리투스 분갈이의 적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리투스 분갈이를 촬영을 해놨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뿌리 내림도 궁금하고 연속이 잘 뿌리가 내렸는지 궁금해서 뿌리 내리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리투스 분갈이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리투스 아이들 중 굉장히 독특하죠. 색감이 이렇게 초록이가 있거든요. 알비니카, 리투스 이름이 이제 알비니카인데 이렇게 초록색 얼굴이라 독특하답니다.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놨어요. 리투스는 이렇게 뽑아놓고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심으시는 게 좋거든요. 리투스는 이렇게 뽑아서 이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거의 다 완전히 말라서 으스러질 정도까지 말린 다음에 심어 주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이 잔뿌리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서부터 성장기라서 이 잔뿌리들이 다 없애고 새로 뿌리를 받으면 되거든요. 이 아이들도 잔뿌리들은 다 기능을 상실했고요. 지금서부터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잔뿌리들이 완전히 마를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말리신 다음에 심어 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잔뿌리들이 다, 새뿌리들이 다 부서졌잖아요.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새뿌리들이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다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 말리신 다음에 한 1cm 정도 남겨두고요. 1c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커팅을 해서, 깨끗하게 안 잘리는데요. 이렇게 1cm 정도 남겨두고 커팅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꽂아주시는 거는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셔서
요 얼굴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관수를 해 주시면 된답니다. 요 알비니카를 과감하게 이렇게 뽑아서 한 보름 말렸다가 잔뿌리들 다 잘라내고 다듬어서 요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서 삽목을 해 주었거든요. 삽목을 해 주었는데 연석 결과 궁금하시죠? 느낌에는 뭐 올라왔을까? 안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올라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연석들 중에서 이 아이가 얼굴이 제일 빵빵한데요. 빠밤. 에구머니나. 뿌리가 안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린 아이도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땅이 약간 습한 기운이 있어서 올라왔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오, 대박. 뿌리가 내렸답니다. 여기 요 부분이 뿌리죠, 그죠? 요 새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새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서 일주일 만에 짜잔 하고 일주일 만에 뿌리가 내렸답니다. 이렇게 리투스는 날씨가 차가워지면 잽세게 꽃이 피기 이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연석도 궁금해요. 어우, 요 아이는 더 많이 내렸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내렸답니다. 이렇게 리투스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분갈이를 해주면 딱이랍니다. 어차피 리투스는 여름에 휴면기잖아요. 여름에 완전히 휴면기라서 충분한 단수로 휴면시켰다가 이렇게 날씨가 찬바람이 들면 분갈이를 해주면 새 뿌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리투스는 뿌리를 다 잘라내고 심어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저는 요 리투스가 굉장히 어려운 다육이 중에서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창다육이랑 같이 키우면서 물을 한꺼번에 주니까 리투스도 같이 물을 먹어서 이 리투스가 제일 키우기 까탈스러운 아이거든요. 그래도 신기한 똘맹이잖아요, 그죠? 머슴도 똘인데 똘맹이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가끔은 연석을 따로 그냥 한쪽에 모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답니다. 암튼 재미있는 다육이 리투스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봄은 볼수록 화사하죠. 뭐 요꽃에 요 뭉태기로 이렇게 피워주지는 못해도 살아있는 똘맹이 리투스도 꽃을 한두 녀석이 또 피워준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리투스 꽃은 요 똘맹이 똥꼬에서 이렇게 꽃방귀를 껴주거든요. 대개는 다 이렇게 흰꽃이나 노란꽃이 주류랍니다. 요 흰꽃이나 노란꽃을 수분시켜서 파종하면 올라들 이쁘게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비부비 이렇게 짝짝꿍 부비부비 시켜주든가 붓으로 시집장가를 보내면 시방이 맺히거든요. 그 시방을 가을철에 파종을 하면은 예쁘게 올라들이 올라온답니다. 살아있는 똘맹이 중에서 다육이 모습이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요 C300인가요? 그건 또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지만 이름은 도로시랍니다. 요 도로시는 번개 맞은 얼굴이거든요. 번개를 맞아가지고 빨간 줄이 지지직하고 얼굴에다가 흉터자국을 그려놓아서 독특함 때문에 다육이 모습이 이름을 짠하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투스는 키우면서 2분지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이 다구리로 점점 모아갈수록 예쁨을 자랑하는 아이가 살아있는 똘맹이 리투스랍니다. 이 아이들이 도로시예요. 도로시인데 얼굴이
번개를 맞아서 아주 이렇게 지지직하고 볶아놨죠. 이렇게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쁜 도롯이거든요. 리투스는 요게 잎이 지나요. 줄기가 없죠. 이렇게 잎장만 올려준 아이랍니다. 이렇게 잎장만 있어요. 요 가운데 똥꼬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똥꼬에서 꽃방귀를 피워주면 꽃을 피워주고, 요 꽃이 씨앗이 맺혀서 증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요 리투스가 이렇게 외목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개화하면서 이분지 해주거든요. 이분지 해줘서 멋지게 군생을 만들어가는 아이가 요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분지 해주면 얼굴이 2개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자라면서 2해 정도 지나면 여기서 얼굴이 4개가 된답니다. 이렇게 2개 지나요. 이렇게 또 분지를 한번 더 해주면 4개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자라주면 좋은데, 리투스는 물이 과하거나 물 주는 횟수가 늘면 이 아이들도 자꾸 생장기인지 알고 탈피를 해서 결국에는 얼굴이 쬐만해지거든요. 이렇게 1개에서 2개짜리로, 2개에서 4개짜리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조량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늘 분이 말라 있어야 돼요. 이 화분이 젖어 있으면 꽝이랍니다. 완전 진짜 꽝이니까 이 리투스는 충분한 일조량을 쬐어주고 바닥에서 착 붙여 키워야 예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살짝 웃자란 거예요. 이미 이렇게 목이 길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키우셔야 돼요. 거의 물을 안 주셔야 돼요. 거의 물을 안 주시고 이 부엽 이 잎장들이 야들야들해져서 시들었을 때 물을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키워놓으면 재미는 있어요. 완전 멋쟁이 도롯이 리투스랍니다.